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 이현 작가의 소설 장수만세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가족 이야기 같거든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와,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아주 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이 책은요, 시작부터 정말 강렬한 질문을 우리한테 던져요. 주인공 이름이 장수예요. 오래 살라는 뜻이죠. 근데 있잖아요, 정작 이 장수는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어 해요. 정말 충격적인 모순 아닌가요? 바로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바로 주인공, 장수. 이 친구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이름하고는 정말 정반대의 삶을 꿈꾸는 그런 소년이에요. 보세요. 이 대비가 정말 강렬하죠. 부모님은 당연히 아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수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아이는 그 삶의 무게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바로 장수가 겪고 있는 위기의 핵심인 거죠. 장수는요, 누가 봐도 완벽한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그 완벽한 모습 뒤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압박감이 있었던 거죠.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해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교과서에 있는 글자들이 그냥 하얀 종이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더 이상 어떤 지식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 그대로 영혼이 완전히 타버린 번아웃 상태에 이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장수 개인에게서 이 가족 전체로 한번 넓혀볼까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해 보였던 이 가족, 사실은요, 안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비극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랑 실제 모습 사이에 정말 깊은 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빠는 겉으로 보면 되게 유능한 회사원이지만 속으로는 주식 투자 실패에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또 어때요? 늘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엄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한테 투영하면서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장수는 완벽한 아들이라는 그 가면 뒤에서 혼자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 자기만의 고통을 꼭꼭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가족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을 짓누르는 더 큰 외부의 압력,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가가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장래 행열 같다고 표현해요. 와, 진짜 소름 돋는 비유 아닌가요? 무언가를 배우러 가는 즐거운 길이 아니라 마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행열처럼 보였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삶에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현실을 이보다 더 날카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시선은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요. 당신의 자녀도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한 학원의 광고 문구였다고 해요. 정말 기가 막히죠?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성능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제품이나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비인간적인 시선이야말로 성적이 유일한 성공의 길처럼 여겨지는 우리 사회의 그 지독한 과잉 경쟁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게 그냥 소설 속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가슴 아프죠. 성적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 우리 현실에서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이잖아요. 이 책이 나온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안타깝게도 이런 비극은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가족은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 핵심적인 원인, 그건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가족을 침묵하게 만든 게 미움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기대였다는 게요. 장수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또 부모님은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나 너무 힘들어 이 솔직한 말 한마디를 막아버리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각자 서로를 위해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고 결국엔 모두가 보이지 않는 감옥에 혼자 갇혀버린 셈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족은 마침내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던 바로 그 마지막 순간, 이 단어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자살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이 절망으로 가득 찬 단어 안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자살이라는 이 글자를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되죠? 네, 바로 살자가 됩니다.
절망의 끝에서 터져나온 말이 사실은 살고 싶다는 가장 간절한 외침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서 삶의 약속을 발견하는 이 소설에서 가장 빛나는 정말 눈물 나는 순간입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사실 죽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엄청난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방향을 아주 조금만 틀어서 한번 살아보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장 큰 용기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솔직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침묵의 고통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거. 둘째, 내 가치는 성적이나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걸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믿음. 셋째,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공감의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 보여도 희망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게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당신 곁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그게 바로 장수만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